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2022년도 주식시장 납회를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 좀 찌글찌글하죠. 찌글찌글한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증권방송 같은 거 보면요, 거의 한 70% 넘게가 이 시황을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가급적이면은 보수적이거나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께서 이제 월초부터 연 말까지 한번 쫙 한번 보면은 보통 보면은 주식시장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 안 좋거나 뭐 좀 나쁘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떨어지는 걸 잘 맞추면은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장의 어떤 시황을 설명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좋게 말하면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판단의 몫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달 넘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그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그렇게 크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수적으로 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와서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함부로 덤비지 말고 지금은 좀 쉬어라. 현금을 가지고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제가 이제 하수라고 그러잖아요. 주구장창 그냥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그냥 자꾸 매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주식을 안 사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근데 가령 이제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서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그만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많이 빠지면은 이제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단 내가 현금을 들고 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항상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위기 국면이 올 때는 거의 주식을 100% 들고 있어요. 100% 들고 있는 것만 하면 되겠지만은 거기에다가 신용을 또 걸어가지고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위기가 온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 기회를 못 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주가가 빠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 시점에서 현 시장 주변의 상황들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그런 그 대응 포인트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현금을 보유를 하는 가운데 기회를 노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흐름은 여러분들께서 뭐 내년까지 조금 초반까지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루 앞둔 시점에서 괜히 제가 초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장을 준비를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시황을 읽어드릴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일정 정도 박스권의 횡보 국면을 보이는데 힘겨운 저점 지지를 하고 있다. 그죠?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힘겨운 저점 지지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지수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요, 2333포인트.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힘겹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하방을 대기를 해라. 그러니까 하방에 뚫리는 거를 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 주면은 현금화를 시켜라. 근데 사실 반등 줬어요, 여러분들. 그죠? 지난주 수요일 이후, 그제까지 보면은 그제까지 이틀 동안에 종합주가지수는 약간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물론 뭐 반등의 힘이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지난주 이제 시장을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은요, 판이 서 있지가 않아요.
판이 서 있지가 않다는 얘기는 예탁금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죠. 거래량도 크게 수반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뚜렷한 매수 주체자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의 흐름이 그냥 할 일 없이 위아래 등락, 제한적인 등락만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이 막 변동성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초보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시장이 뭐 교란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투기적 거래를 하는 그 주요 기관 중에 하나가 증권사들이에요. 증권사들인데 우리 이제 그 HTS 보면은 뭐 투자 금융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죠?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바스켓, 그러니까 프로그램 바스켓을 가지고서 비차익 거래를 해서 뭡니까 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한 몇 종목, 10종목을 조금 산단 말이에요. 그 사기 전에 뭘 하냐면은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롱 포지션들을 취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은 올라가고 사니까 올라가고 그러면 코스피 200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 올라갑니까? 선물이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샀던 게 어디서 진짜 수익이 나냐면 선물에서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모았던 것도 다시 한번 톡 털어놓고. 그러니까 최근 3, 4일 동안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최근 한 3, 4일 동안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랬다가 오늘 지수로 칵 밀어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쪽에서 또 청산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안을 말씀드렸던 것이 그럼 차라리 곧버스를 사라. 내지는 그 종목을 대응을 하더라도 대형주 속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최근에 화장품 많이 갔잖아요. 그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단기 대응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지금 큰 흐름은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덤빌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덤빌장이 아닌 가운데에서 시장의 어떤 하방의 흐름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 사줄 수 있는 그런 그 힘, 그리고 매수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제 변화 흐름 속에서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하방을 대비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종합주가지수 2333포인트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 2333포인트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지수는 약간 반등을 줬어요. 2333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들었다 놓는 흐름이 오늘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국면 속에서 어떤 시장의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기본적인 전략으로 하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요건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국면의 경우에는 시장이 2차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 단기적인. 그러면서 이제 그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기준으로 한 대응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다시 이제 박스권 밴드로 왔다. 그죠? 이 두 번째 국면 속에서는 박스권 밴드로 왔기 때문에 상하 레인지를 설정을 하는 전략적 기준 하에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방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를 대비하는 그런 대응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에 드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 그게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단기 하락 추세 국면으로 시장은 전환됐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장세 흐름을 읽어내려가는 아니면 대응을 하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그러면 그 키워드가 뭐냐? 핵심 키워드가 뭐냐? 사실 이제 뭐 6월달 이후부터 작년 6월달 이후부터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그 뭡니까 엄청나게 돈을 푸는 완화 금융 완화 정책에서 금융 긴축 정책으로 이제 바뀌는 가운데 테이퍼링으로 바뀌는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계속 돈은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한 3, 4분기까지 가장 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 기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큰 어떤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게 되자, 그건 이제 아직까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뭡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을 누르는 핵심 키워딩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은 단기채가 장기채보다 훨씬 더 높다.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시장이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지 경기 시그널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시장이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좋을 이유가 없어요. 좋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의 가치들은 조금 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래서 현재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가치가 조금 더 조정을 보이는 그 지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주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배경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난주 예고드렸던 것처럼 하방이 뚫리는 그런 흐름은 결국은 경기 불투명,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그 이슈가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 하락 모멘텀의 이슈로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흐름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그 하락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큰 어떤 프레임 하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사실 시장은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얘기를 했던 부분들 시장을 어떤 분석을 했던 부분들 속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왜? 시장의 판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런 가운데서 거래는 말라 있고 그리고 제한적인 어떤 시세 변동성 이 네 가지 워딩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시장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프로그램에 의한 웹도독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안 밀렸었잖아요. 그죠? 안 밀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어저께 프로그램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제가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저기 뭡니까 고아원 없이 살 때 고아원 보내기 전에 미안하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여놓고서 이제 고아원을 보내거나 보육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거 보면은 밀어내리기 전에 막판에 뭡니까 어저께까지 들었다가 시장은 결국은 밀었는데 그 밀었던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프로그램에 의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 그 압축해서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기적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금융투자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시면은 매매 동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거 얘네들 꼬셔놓고 이제 다 저기 보낼 거다. 이거 때려버릴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은 매매 주체별 동향 보세요. 어제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 순매수 1조 원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뭐예요? 그대로 다 털어버렸죠. 근데 가장 많이 턴 데가 어디예요? 금융투자란 말이에요. 예. 얘네들이 그동안에 이제 선물 쪽에서 또 이제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다 털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청산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이 투기적 메이저 세력들이 어떤 농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 그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까지의 흐름 속에서는 그런 웹도독 상황, 프로그램 변동성에 의한 등락이 연출됐다. 그래서 뭐냐면 이 흐름을 어떤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시장의 어떤 그런 기조 하에서 움직였다라는 해석이 보다 정확한 팩트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종목들의 경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그 3, 4주 전부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거래량이 줄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줄고 예. 이런 상황이 연출됨에 따라서 이제는 뭐냐? 개별 종목들의 각계전투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개별 주주들의 어떤 순환 흐름이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
거기에 꼽아드렸던 그 섹터가 뭐였습니까? 가장 좀 주목했던 sek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 아니었습니까? 그죠? 화장품 아니면은 뭡니까? 뭐 일부 제약 바이오, 그죠? 이런 것들이 여행, 그 다음에 이제 여행, 항공 이런 유통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최근에 보면은 뭐 테슬라가 지금 나스닥의 어떤 기술주들의 하락의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여러분들 불확실성을 보이고 경기가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는 결국 성장주의 경우는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야? 그나마 대안적인 흐름 속에서는 가치주 개념의 종목이라든지 내수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뭡니까? 비교 우위를 점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사이즈가 작은 종목 쪽으로 좀 압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개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관돼서 화장품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올 한 해 가장 시세가 찌글찌글했다거나 시세가 가장 힘들어했던 그 업종들이 뭐냐? 코로나와 연관된 여행, 그다음에 항공, 식품, 그죠? 이런 것들, 내수 쪽 흐름들, 그다음에 뭡니까?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 뭐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작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은 시세는 어디로 가냐면은 가격으로 간단 말이죠. 그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 어떤 대안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얘기는 그러면서 반대로는 어떤 흐름들이 좀 안 좋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또 박살난 대표적인 그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가격이라는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그나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종목들 올 한 해를 들여다보면 가격의 레벨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연말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그죠? 그런 그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는 계속해서 뭡니까? 개별 섹터 종목 쪽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 초보 투자자들, 개인 투자가들이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세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 프로그램에 의한 웹도둑 상황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교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의 어떤 그런 높낮이를 투기적 세력들이 헤게모니를 딱 장악을 하면서 리딩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대안은 일부 뭡니까? 개별 종목들 쪽으로 또 빠르게 시대가 움직이고 있죠. 이러니까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흐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따라가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물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세들의 경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던 분들의 경우는 선제적 대응이 다 가능했어요. 요건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을 때 어떤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시장의 어떤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삼성전자가 하방이 뚫렸다. 삼성전자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과 시세의 흐름들은 하방 쪽을 열어놓는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국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일주일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은 수요일 날 삼성전자 이거 하방이 이제 뚫릴 거다. 하방을 이탈시킬 거다. 근데 사실은 목요일 날 말이에요. 목요일 날 한번 들어줬어요. 저희 목요일 날 저기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요날입니다. 요날 반대로 한번 움직였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제 저점을 만들러 이제 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해 3, 4분기 이후에 시장의 막판 휘날레를 해줬던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이었단 말이에요. 대형주 랠리를 주도했던.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이제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종목들의 면면이 결국은 뭡니까? 기술주 성장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수의 하락 신호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 신호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방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대형주 쪽에서도 약간 분리가 되고 있어요. 뭐가 분리가 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다우의 흐름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 성장주 기술주들이 일정 정도는 연말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그나마 일부 이제 뭐 가치주 개념의 종목들이 방어를 해주고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화학주들이 되겠죠.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이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준다라는 측면보다는 대안적인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거기에 이제 개별 섹터들의 경우는 이제 순환매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개별주들의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중국과 관련된 특수에 의해서 뭡니까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주, 지지난주 한 3, 4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화장품을 주목해라. 주목할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중국의 어떤 그런 이제 개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수요가 살아난다. 뭐 이런 뭐 통속적인 어떤 그런 논리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가장 핵심, 가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내내 이 주식은요 빠졌던 애예요. 그런 가운데 저점을 찍은 게 11월 달에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지금 대부분 이 뭐 보면은 아모레지 이거 그다음 이제 차트를 좀 크게 좀 잘 봐줘 보세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빠졌던 애 아니에요, 그죠? 그랬다가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코스맥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화장품주들의 경우가 어떤 그런 그 개별 이슈도 이슈겠지만은 주가가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가격이 싸다. 그러면 좋아질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 연말 흐름 속에서 어떤 그 반대급부의 시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뭡니까? 일부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쪽에서도, 그러니까 여행이라든지 항공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전국에서 1년 내내 사실 빠졌던 대표적인 그 섹터들의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보시면은 그 종목들이 결국은 이것도 이제 차트를 한번 잡아줘 보시면 대부분 보면은요, 얘네들이 올해 내내 빠졌다가 10월달, 11월달 이후에 저점 찍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릴 레이팅의 어떤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게 이제 대안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좀 저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시세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지수가 만약에 밀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코퍼스 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코퍼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안정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다, 주식시장이 빠진다, 뭐 그냥 끝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빠져주고 우리에게 가격의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약화되면서. 그럼 계속해서 지금 제가 한 3, 4주 정도 현금 비중을 제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금을 좀 지키세요. 그래서 지켜야 사니까 배워야 산다가 아니라 지금은 좀 지켜야 산다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늘어난다고 봐요. 내년 초까지는. 내년 초, 뭐 상반기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적어도.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제 박스 하단이 약화되면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락을 대비하라는 말씀 이제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하락 추세 국면이라는 점. 그러니까 반등 시마다 지금은 이제 현금화를 좀 대비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말입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용잔고가 털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신용잔고가,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가운데에서 신용잔고가 털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또 클라이막스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그나마 대안적인 흐름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내내 빠졌던 대표적인 뭐 하락 업종 중에 하나인 뭐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통,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만 초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회는 준비한 자의 몫이지 아무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내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